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있는 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가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2024년에 비아와 보건가 상황의 상반기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4년 상반기에 어떤 책들이 출간될지 또 보건가 상황에서는 어떤 기획들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해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비아에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책들 출간 예정이신가요? 또 2024년 뭐 기획에 주안점이 있다면? 끝내주는 책들을 만들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획이다. 이것이 나의 기획이다. 아니, 언제나 그러니까 비하는 이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좀 교회력의 흐름에 걸맞는 그런 좀 흐름을 맞춰서 사순절에는 이를테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숙고하고 뭐 삼위일체주의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숙고하고 일상력에 대해서는 나머지 어떤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림절은 성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의 어떤 큰 목표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딱 그 타이밍이 딱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하나는 좀 고민인 게 이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삼위일체 주일에만 삼위일체를 고민해야 되는 거냐 사순절에만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나아갈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좀 차차차차 그런 감각을 익히는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짜놨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제가 뭐 그 1월 달에 내려고 했던 책이 10월 달부터 이제 그 작년 올해 이게 올라올 때 기준으로 2023년 가을부터 계속 이 서인세 준비 그 판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확정능이 되는 듯 하다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손승우고는 이 사태를 모르고 제 거 유문을 하고 있는데 본인한테는 일부러 안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내년에 쓰려고 하고 있어서 한 책이 지금 생각보다 이미 이런 걸 해서 이럴 땐 그 B 플랜과 C 플랜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1월 달에는 웨인 믹스의 Christ is a Question이라는 책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아마도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라는 책이 될 것 같고요. 그 데일 앨리슨의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시도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달 사순절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감사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일인데 그 저희가 예전에 편에 그리고 따님의 두 번째 번역서인 세라코클리 십자가가 1쇄가 드디어 다 팔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종종 이제 니즈가 이제 그 책이 안 나오냐는 요청이 나왔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2월달 사순절 돼서 시선들에 다시 포함시켜가지고 내는 걸로 지금 일단은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약간의 부록을 더 할지 이런 거는 좀 번역자이자 편집자이신 따님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2월 달에는 그 세라코클리의 십자가를 시선들로 낼 생각이고 3월 달에는 이것도 연달아서 결과적으로는 따님이 이제 수고를 하시게 됐는데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프닝 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토머스 머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서에 관한 우리의 자세 성서를 읽을 때 말 그대로 성서를 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걸 다룬 책이고 마찬가지로 시선들 시리즈로 나올 예정입니다. 비아를 대표하는 저자는 로안 얌스지만 기본적으로 그 로안 얌스 못지않게 은근 많이 나온 저자들이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저자겠죠. 아무래도 기획자로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야로슬라브 펠리칸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서 역사와 만나다와 그 예수 역사와 만나다 이 두 권의 책으로
비아의 또 곡간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참 감사한 분인데 이번에는 전통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전통을 옹호하다라는 제목으로 Vindication of Tradition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되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 두 가지 축을 성서이자 하나는 성소로 놓고 하나는 전통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한테는 이게 약간 일련의 흐름이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기독교의 두 가지 뿌리인 성서와 전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머튼으로 성서를 생각하고 하나는 펠레카를 통해서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그럴싸하죠? 흐름이 너무 끝내주네요. 멋있다. 네, 그다음 끝내주는 기회. 네, 그다음에 내 책은 뭐죠? 제가 순서가 갑자기 또 앤서니 블룸. 그 다음에 내 책은 정교회 주교님이셨던 그리고 가톨릭 출판사에서 종종 냈던 앤서니 블룸이 펴낸 이거는 저희가 은근히 제목만으로도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이 제목이 되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저는 이 책을 만약에 이를테면은 되게 급진적인 프로테스탄트가 이런 걸 썼으면은 뭐 메노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침례교 아니면 계열의 어떤 굉장히 그 급진적인 개신교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책을 쓰면 상대적으로 좀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정교회 주교님이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라고 하니까는 그렇다. 예. 그분들은 정말 당연히 그러네요. 교회 이꼴 그리스도교인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다. 그래서 하게 됐고 역시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의 중심들 결과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설교 기본적인 어떤 강연을 바탕으로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질문자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앤서니 블룸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이런 실제 대담 약간 우리로 치면은 법륜 스님처럼 증문즉답에 대가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녹음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내년에 많은 분들의 좀 호기심을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우리는 되게 그냥 무조건 전례, 무조건 어떤 전통, 교부 이런 건 생각만 하는데 사실 정교회에서도 굉장히 그 품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현대인들의 물음에 어떤 개신교적인 질문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공통 감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반기 마지막 책은 이 책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제목만으로도 저는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을 다시 묻다.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아 제한드 시리즈에서 계속 다시 묻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다시 묻잖아요.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고 신학을 다시 묻고 이거저거 다시 묻는데 요번에는 이제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흐름도 이상한 또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세가 아니라 그냥 하늘나라님이 임하는 거지. 근데 이게 물론 그게 성서에 충실한 답변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라고 하면은 우린 또 약간 좀 뭔가 찜찜하잖아요. 기독교 전통에서 사실 오랜 기간 내세에 관해서 또 얘기를 진짜 헤븐 말 그대로 헤븐의 굉장히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킹덤 오브 가드와 헤븐을 물론 동일시한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헤븐의 이미지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딘가로 가는 그 공간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오늘날 의미가 있을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그것이 자기 필요한데 바로 그거를 이 책이 좀 해주고 있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일단은 우리 비아의 상반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부딪힐 수 있고 인생은 우리의 그 그리는 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더 진짜 재밌겠네요. 근데 제목들이 흥미롭네요. 네, 제목도 흥미롭고 어쨌든 뭐 종이값도 오르고 인쇄비도 오르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후원금은 그대로고 그런 상황을 어쨌든 비아도 돌파해 가야 될 텐데. 마침 또 편집장님이 또
법님이 또 얘기할 중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번에 그 따님이 독서운동 이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 현재 CMS에서 우리가 저는 10,000원을 내면 10,000원 후원금을 내면은 최소한 9,500원 이상은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9,000 어쨌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랑 여러 가지 재반 비용으로 하게 되고 실제 어떤 성공 비아 독서운동, 비아 성공의 독서운동에 쌓이는 적립되는 입금되는 금액은 상당 퍼센테이지가 지금 깎인 상태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좀 약간 그걸 오래 알게 돼서 사실 그 전까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 데이터를 좀 더 접하고 나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크게 그러니까 그 10,000원이라는 게 물론 뭐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아니 그 요새 책은 날로 비아 책도 막 이를테면 신화경도도 35,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다 돌렸냐? 그것은 과거에 누적된 그 독서운동 예전에 한 6건 정도 내던 시절에 여러 아주 오랜 기간 후원해주신 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계셔가지고 적립금이 좀 쌓인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10주년을 기념해서 영혼을 다 투여한 거죠. 그래서 신학의 영토들도 내고 상처 입은 한도 내고 비아 10주년 강연도 하고 그 10주년 강연을 영상으로도 찍고 네, 그런 거는 다 독서운동 회원분들이 진짜 그 지난 10년간 쌓인 거에서 아낌없이 이번에 이제 썼는데 실제로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이 10,000원을 유지할 그러니까 당장 일단은 10,000원이 그 좀 혹시나 이 독서운동 회원분들 들으신다면 10,000원이 10,000원으로 저희한테 입금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비아의 어떤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분들이라면은 한 13,000 정도. 따님이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화를 받아 메시지로 답변해 주실 테니까는 네, 좀 그런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13,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되시면 13,000원에서 15,000원. 네. 뭐 2만 원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죠. 그 사실 그리고 2만 원 실제로 2만 원에서 3만 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때문에 제가 약간 그 수치에 혼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대충 그래서 이거 10,000원씩이 다 되나 보다. 근데 사실 2만 원, 3만 원 내시는 분들이 꽤 됐긴 그런 분들의 호의가 덕분에 제가 이 수수료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다. 네. 저 2만 원 내고 있습니다. 와. 범님도 2만 원이시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와. 아내 통장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아유, 참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저희 좀 다들 많이 후원해 애쓰고 주십시오. 있습니다. 네, 저희 2024년 복음과 상황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기획들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희 좀 특징적인 거는 저희 2024년 3월호가 저희 통권 400호 기념호예요. 와, 400호 진짜 엄청나. 네, 그래서 네, 제가 300호 때 관련 행사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진짜 400호가 돼서 고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데. 아니 이렇게 난감한 사태인가요? 예상치 못한. 네. 어쨌든 그래서 400호 기념해서 뭐 내용도 내용인데 저희가 좀 저희에게 누적된 바람들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복상의 전통은 좀 낯선 저자들을 발굴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살리면 어떠냐. 그래서 하는데 뭐 찾으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SNS에 한정된 필자군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나빴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출판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모든 필자들을 약간 SNS에서 찾으려는 그거는 장점도 있었는데 단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좀 찾고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공모전을 저희가 400호
때 광고 시작을 하면서 공모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와. 공모전은 뭐 기본적인 틀은 바뀔 수 있는데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6회 이상의 연재 기획안과 뭐 한두 편 정도 프롤로그를 포함한 2편 정도의 원고 이 정도 되는 거를 받아서 저희가 뭐 심사위원도 꾸리고 그래서 상금을 드리고 그게 뭐 출판사랑 연계가 되면 또 그거 이용해서 또 2회 대회도 또 이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400호 때 공모전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소설도 하는데 이제 뭐 장르를 좀 개방해 놓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심사위원분들이 또 힘들거나 혹은 그렇죠. 그 역량이 또 어떻게 공정성이든 평가든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고민이긴 해요. 그 주제를 뭐 소설이든 웹툰이든 뭐 이런 쪽으로 다 개방하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 좀 고민하는데 기본 틀은 이렇고 현재 지금 저희 예산 포함 후원 같이 여기 동참해주기로 했던 분들 이제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상금만 지금 300만 원 정도 모아놨습니다. 근데 뭐 이게 5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등한테 좀 많이 주고 2등, 3등 정도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격려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 못해도 500만 원 정도는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격려받고 싶네요. 네. 나도. 도전? 따님은 지금 피자시잖아요. 그 연재 정해지면 이제 연재도 이제 소정의 연구료가 나가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엄청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긴 많다. 또 나름. 와.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뭐 그러게. 굿즈나 뭐 이런 거는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400호는 공모전을 알리는 걸로 좀 이것도 같이 좀 살아보자. 한번 좀 젊은 필자 혹은 신인 필자 알려지지 않았던 필자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됐고요. 또 앞선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웹진 뉴스레터 발송하는 이제 웹진도 조금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좀 뭐 종이책하고 조금 연계를 둬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제가 이번에 영호를 내면서 개인 페북에 그냥 별로 그냥 제 소식 남기듯이 남긴 건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빨리 시작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뭐 담당자인 정민호 기자님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실독에서 유일하게 본명을 쓰시는 실독의 권위자. 네. 그 실독의 권위자이자 뉴스레터 웹진의 권위자. 네. 그럼 네. 편집권이 네. 모든 건 아니지. 그쵸. 자르면 되니까. 네. 편집장님 글 쓰신 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막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월간지 내면서 이제 주간으로 또 그렇게 찍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좀 긴 호흡으로 매주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계획인 거죠, 저희가. 네, 원래 계획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은? 원래 계획은 한 10호쯤 나왔을 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확 쏠리니까 뭔가 좀 물 들어올 때 넣어줬자 약간 뭔가 네. 1호부터 제대로 해야 되나? 그렇죠. 부담이 조금 제대로 있죠. 해야죠. 네. 각 잡고 하셔야죠. 네. 따님도 그 웹진 필자로 또 나서 주십니다. 네. 네. 그 도움이 되기를. 비하에서 막 출간 계획을 쭉쭉쭉 얘기해가지고 저희도 막 커버 스토리 계획을 쭉쭉쭉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부담감이 약간 이제 아이 성격이 완전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도 이제 계획을 좀 미리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확보해 놓고는 있는데
또 이제 저희가 복음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들을 이제 월간지이긴 해도 좀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약간 틀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맨 처음에 계획 잡은 것과 좀 다르게. 그래서 뭐 지금 2호로는 저가 이주민을 주제로 커버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고, 뭐 3호로 4호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략적인 계획들은 나왔는데 확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저희는 아직 기획 단계에서 조금 더 다듬는 중인데, 올해가 이제 세월호 10주기여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고려한 기획들도 좀 준비가 돼 있고, 또 이제 늘 이제 그 복상이 전통적으로 다뤘던 문제 중 하나가 이제 평화통일 약간 이런 쪽 문제인데, 평화나 이제 통일 뭐 이런 쪽인데, 그런 것들도 매년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다루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현재 이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항상 좀 고민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뭐 아까 비아 출판사에서 쭉쭉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쫙 이렇게 펼쳐놓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고려들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좀 출발하지 않을까. 2024년 그렇게 출발하고, 또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연차가 꽤 쌓여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밑에 두 기자가 6년 차더라고요. 벌써. 야, 벌써. 네. 벌써 그렇습니까? 예. 와. 그렇게 돼서 좀 이제 퍼포먼스를 나름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 교육 쪽을 좀 더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제가 짧게 이제 덧붙여 봅니다. 아, 네. 복음과 상황의 후한 상황.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힘이 없나요?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아 독서 운동 회원으로 또 복음과 상황 구독자로 참여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소신 있는 출간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갈 뿐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심상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매듭 짓고 다시 새로운 기대로 새롭게 한 해를 열고 털고 일어나는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2024년에도 비아와 복음과 상황 기대해 주시고요. 새로운 한 해 또 저희가 출간하는 책과 잡지가 한 해 동안 독자분들이 발견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